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8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자 시장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름만 보면 외국 회사 같지만 한국 토종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1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590억 원을 투자해 이 정도 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확보하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은 곧바로 반응해 이 회사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서 삼성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삼성전자는 이 기업에 무엇을 보고 이 작은 회사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팀이 군사에 설립한 벤처 기업입니다. 휴보의 등장은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일본 정부는 로봇혁명 실현회의라는 이름의 회의체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약 1조 900여 원을 들여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 했던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1위는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주인공이 바로 한국 카이스트 로봇 연구팀이 만든 휴보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학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참가 로봇은 8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밸브 잠그기, 드릴로 벽 뚫기, 장애물 통과하기, 계단 오르기 등등이었습니다. 일본 로봇들은 연이어 실패했지만 휴보는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대회에 일본은 3개 팀이나 내보냈음에도 10위에 머물렀고 더구나 한국팀이 우승을 차지하자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겠다며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당시 휴보 개발을 주도한 오준호 교수는 이제 휴보 아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준호 교수는 지난 2000년 일본이 로봇 아시모를 세상에 내놓자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연구에 매진한 끝에 4년 만에 휴보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이족 보행류 로봇과 의료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력인 협동 로봇은 격리된 장소에서 일하는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인공지능과 센서로 충돌 상황을 스스로 제어하고 다관절을 도입해 작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봇 전문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회사들은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자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핵심 부품을 대부분 직접 만들어 쓰고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가가 다른 로봇 회사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작은데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590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준호 교수 등 경영진이 삼성의 동의 없이 지분을 팔 수 없다. 만약 팔고 싶으면 삼성에게 팔아라. 삼성이 산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그만큼 지금 경영진을 믿고 있으며 회사의 원천 기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봇 회사 중에 이익을 내는 곳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이 이처럼 로봇 분야에 과감히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민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할 사람은 부족해졌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력 충원이라는 고민을 덜기 위해 로봇만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장뿐 아니라 음식점, 카페, 호텔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머지않아 1인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10년 전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수요가 폭발하기 직전인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우선 시장 규모가 지금 하는 사업인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사업보다 클 수 있고 또 로봇이 잘 팔리면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도 유리합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불황으로 삼성은 감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직접 만든 로봇이 로봇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면 삼성은 반도체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0년 혼다가 두 발로 걷는 로봇 아시모를 발표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뜨거운 인공지능 챗 GPT를 보고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 흡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 로봇 시장을 좌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모 이후 일본의 로봇 산업은 정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킬러인 삼성과 휴보가 손을 잡고 일본 로봇 산업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최근 일본 로봇 산업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업용 협동 로봇과 같이 생산 시설에 필요한 로봇보다는 AI 로봇이 종교 시설의 스님이나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 시장이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토시에는 관세음 보살과 비슷하게 설계된 로봇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더가 설법을 합니다. 마인더는 일본 로봇 연구 권위자인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눈에 달린 카메라로 참배자를 확인하고 스스로 합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야심경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마인더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마음은 로봇에게는 없지만 인간이 갖추고 있는 힘이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로봇에게 가르침을 받는 인간은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사제 로봇이 일본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이 발전보다는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은 최근 파나소닉이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로봇 니코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니코보는 부드러운 직물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두 개의 눈과 꼬리를 갖고 있는데요. 안아주거나 어루만져주면 반응을 하며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반다이가 내놓았던 다마고치 속 캐릭터가 직물을 입고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고 보기에도 사실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난 2000년 아시모를 내놓았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파나소닉의 헛발질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노트북은 파나소닉이 한국에 선보인다는 비즈니스용 노트북 SV 시리즈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파나소닉이 이 노트북을 무려 300만원에 판다는 설명을 듣고는 한국인이 이걸 살 리가 없다. 10년 전 디자인인 노트북을 무려 300만원에 판다는 것은 대체 무슨 배짱인가? 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얇고 가벼우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노트북이 수도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벽돌만한 두께의 노트북을 심지어 300만원에 팔다니 네티즌들은 전자사전 같다, 10년 전 제품 같다라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신제품이라고 해서 내놓은 제품들의 수준을 보면 니코보도 그렇고 10년 전 제품 같은 촌스러운 노트북도 그렇고 전자산업이 완전히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이 만든 로봇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습을 지켜볼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